여러분들 그 아이디 정하실 때 잘 정하십시오. 할 겁니다. 맨날 안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저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다 재미있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열심히 할게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죠. 삼성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다가 취미 생활로 이 트레이드 있을 때부터 그 개인 방송이라는 걸 했어요. 다운팟이나 트위치 이런 데를 켜놓고 서로 2시간, 3시간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를 몇 년을 했었는데 얘기한 거를 올릴 때가 필요했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2시간짜리, 3시간짜리를 그냥 편집 없이 통째로 올렸죠. 물론 뭐 인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몇 년 하다가 회사가 그걸 알게 됐고 구독자가 조금 갑자기 늘면서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벌써 몇 년 전이니까 회사 생활에 조금 더 집중해 주길 바랬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되고 백수 겸 전업 겸 자영업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디 정하실 때 잘 정하십시오. 저도 제가 이걸로 불리게 될지 진짜 몰랐기 때문에 게임 아이디 정했다가 그게 자기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게임 아이디가 이상한 아이디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불릴 수 있어요. 제 자산의 한 50%, 60% 이상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을 어떻게든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엔 또 ETF가 워낙 발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도 채권도 ETF로 사고 금도 ETF로 사고 주식도 사실 ETF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네. 광고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열심히 당연히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인데 보통 좀 대형 펀드, 이 지수형 펀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3조원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많이 올랐어요. 4만 원, 5만 원 했잖아요. 근데 8만 원이면은 사실은 1년 반 전에 비해서 한 2년 전에 비해서 2배가 올랐거든요. 3조원 가는 거 보면 진짜 느릿하게 가잖아요. 요즘 떨어진 거는 저는 하락이라고 많이 생각하진 않아요. 많이 플러스 났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려는 분들은 야 지금부터 마이너스다 이제 그런 시기가 다 있죠. 이런 주식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해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삼전이라는 회사에 특별한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한 그냥 들고 가는 편입니다. 저는 매달 나눠서 주식을 사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전업 투자자는 아니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걸 하루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주식은 투자한다, 보유한다 이 개념으로 굉장히 좀 많이 접근하려고 해요. 가끔 합니다. 작년에는 한두 번 했어요. 작년에 했던 매도가 바이오 주식 하나 매도했는데 바이오의 미래가 좋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바이오 주식 샀는데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갖고 막 2배, 3배 올라가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던 적이 있는데 매달 사죠. 매달 꾸준히 사려고 노력을 하고 팔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저는 한 10여 개 합니다. 줄일 때는 그거보다 안쪽으로. 그래서 보통 대형주, 거의 다 대형주를 사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게 되고 얼마나 보유하게 되고 어떤 주식을 살지도 다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같이 매달 사거나 매 분기 사면서 이 회사하고 커나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장기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앞으로 나갈 이 회사의 섹터나 이 회사의 꿈과 비전을 많이 보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5년, 6년씩 갖고 계신 분들은, 심지어 10년 들고 있는 분들은 거의 하나도 안 올랐었는데 이번 1년에 다 오르잖아요.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얘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반대로 1년 뒤, 2년 뒤 아니면은 다음 달, 내일 수익률이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그런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당장 실적에 호재가 있거나 당장 뭔가 이 회사가 멀티플을 막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서 고르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신 말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단타질하냐고 진짜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가 몇십 번을 했거든요. 100회에서 200회씩 거래를 했어요. 만회할 때는. 그럼 팀장님이 좀 들고 좀 가봐라. 어떻게 수익률이 그래갖고 큰 돈 벌겠냐. 실제로 작은 돈밖에 못 벌었고. 단타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어떻게를 알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희한해요. 정말 단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사무실에. 그 친구가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1년에 200억에서 300억을 혼자 벌었습니다. 성과급으로 무조건 100억 이상을 받아가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하는 걸 우리가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보고 따라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100명이 오면은 95명 정도는 단타로 접근을 하면은 보통 아웃돼요. 다들 단타를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알려줄 수 있는데 알려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남을 생존 확률은 5%입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면 그냥 가요. 물론 이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냐? 비중 조절이라는 건 하죠. 비중 조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거의 모든 수익률을 다 좌우합니다. 5억이라고, 계산이 이렇게 2억이라고 합시다. 2억이에요. 근데 종목을 알려주면 500만 원 사요. 많이 사면 1000만 원 사고, 가슴 작은 사람 100만 원 사고. 그래서 그게 수익률이 정말 잘 나와요. 25%, 30%. 200만 원으로 25% 하면은 50만 원이죠. 500만 원으로 25%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 100만 원이잖아요. 내 재산 2억 중에 50만 원, 100만 원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투자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재산 2억 중에 투자가 몇 %냐. 그래서 결국엔 투자 비중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가르고 그거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 진짜 비중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종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PB센터에 가시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재산이 얼마세요? 왜냐하면 비중을 정해야 되니까 내 재산이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100억이면 100억대로, 10억이면 10억대로, 뭐 부동산 이만큼 하시고 주식 이만큼 하시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달러도 이만큼 가지고 금 이만큼 이거 정해준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럼 기분 나빠요. 내 돈을 왜 네가 물어보냐고. 종목 알려주면 되지. 근데 10억인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100억인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 5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다르죠. 500만 원, 100만 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 알려주면 화내잖아요. 그거 뭘 벌겠다고, 뭐 1년에 뭐 잘해야 10%, 20% 나지 않냐고. 그게 뭐 채권이지, 뭐 예금이지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당신이 500만 원을 투자하니까 그런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하니까. 500만 원 10% 해봐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젊은 분들은 요즘에 장기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장기 투자라 그러면 눈에 안 들어와요. 옛날에는 주식 투자의 목적이 노후 대비였어요. 55세 끝나고 나면은 나는 65세까지 뭐 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 받을 때가 10년이 비니까 국민연금 받아도 나는 하류층이 될 수 있으니까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지가 모든 거의 목표였어요. 왜냐? 난 회사 들어가면 이미 집을 샀죠.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LTV, DTI 이런 제한도 없었잖아요. 그냥 못 들어가면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했죠. 그때는 걱정을 했어요. 사면은 내 월급 300인데 이자가 100만 원, 150만 원씩 나와. 나 150만 원 생활 어떻게 하지? 어려운 사람들은 전세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사고 결혼하고 그거 갚고 인생을 살았어요. 20년, 30년 그걸 갚는 삶이었죠. 근데 요즘엔 아니죠. 안 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집 사고 시작해서 갚아나가는 삶이 안 되니까 그걸 갚아나가는 삶이 안 된다는 건 나는 처음에 자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산을 들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오를 때 같이 부자가 됐는데 자산을 못 들고 시작하니까 자산이 오를 때 혼자 거지죠. 박탈과 뭐 상대적 뭐 벼락거지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럼 나도 처음에 올라타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1년 뒤, 2년 뒤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사야 되니까. 나는 집을 사야 되니까. 나는 자산을 가져야 되니까. 20년 뒤, 30년 모르겠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결혼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그런데 형은 지금 20년 뒤, 30년 뒤 얘기를 하느냐. 당장 1년 뒤, 2년 뒤 단타 얘기를 해라. 비트코인을 가져와라. 어떤 코인이 좋냐. 코인 방송 막 날라다니고 저는 10,000배 벌었어요. 뭐 100억 벌어 은퇴한 썰 푼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한데 최대한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 사람들이 최대한의 승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리스크 대비 리턴이죠.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꺾였을 때 내가 그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5년, 10년에 걸쳐 번 거를 단 1년에 날릴 수 있는 게 레버리지 투자예요. 빚을 받아서 하는 투자죠.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해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를 해라. 기다리면 올라가는 투자는 마음이 편하고 유리해요. 승률이 높죠.
있고 위험이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삶이 실패로 돌아가진 않는데, 젊은 분들은 시드머니를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예요. 최대한 많이 모아서 최대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를 저 아래서 산 분들은 이만큼 올랐잖아요. 당연히 100만큼 오르면 한 2, 30은 원래 거의 모든 주식이 그 기간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뀜도 있어야 되고 원래 빠지는 게 뭐 정상이니까. 그게 100만큼 올랐는데 70, 80이 돌아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냐를 생각을 해야죠. 50% 아래로 돌아올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하든지 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싶으면 뭐 가는 거죠. 다만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오랐다 싶으면 줄여갖고 뭐 나머지 다른 쪽은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카카오도 10,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도 10으로 시작했는데 5대 5로 시작한 거잖아요. 10대 10이니까 카카오가 20, 30이 됐어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10이네 예를 들면, 그럼 비중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얘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럼 얘를 좀 줄이고 비중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가겠죠. 얘가 많이 갈 때가 있겠죠. 그럼 또 얘를 줄이고 얘를 가는 식. 이런 식으로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조절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내가 그 변동성을 못 버티겠으면 좋은 방법이죠. 제2의 네이버 카카오,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제1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주가 오른 지 1년 됐어요. 1년. 물론 앞으로 조정 많이 받을 수 있죠. 50% 가까이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얘네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갈 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들고 있고,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 제2의 페이스북, 제2의 구글이 우리나라에 등장했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는데 뭐 그런 기업들은 뭐 아직 많이 있죠. 누가 승자할지 모를 뿐이지. 저희가 그렇게 뛰어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유지하겠다. 왜냐? 자산 가격은 길게 봐서 오를 거기 때문에. 다만 중간에 파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고에서는 내가 대응으로 자산의 비중을 조금 조절해야지. 하지만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조절하진 않아요. 주식을 0으로 만들었다가 100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헛손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으로 만들었는데 오르면 놀래서 어머나 하고 사면은 다시 빠지고, 야 그러면은 또 0으로 만들었는데 또 오르면 여기서 100으로 하고, 이거 2번, 3번 하면은 1년 번 거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되게 스무스하게 조정을 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이 제가 뭐 100이라는 걸 투자를 하면은 뭐 주식이 한 70이고 달러나 이런 안전자산이 30이다. 그럼 줄일 때는 주식을 반대로 한 40, 안전자산을 한 50, 60 이 정도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는 박스권장에서 내려갔을 때 조금 더 사고 올라갔을 때 조금 줄이고 내려갔을 때 조금 더 사는 걸로 일드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업 시킬 수 있으면 길게 봐서 올라간다며요. 주식시장이라는 거, 자산시장이 길게 봐서 올라간다며. 그럼 길게 봤을 때 흔들릴 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면 나는 길게 봐서 벌겠구나. 제일 안 좋은 거는 흔들릴 때 마이너스를 찍는 거죠. 저는 제가 유튜버가 될 줄 몰랐어요. 회사 열심히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고, 솔직히 지금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는 이야기꾼 뭐 정도. 옛날 장마당에서, 조선시대 장마당에서 이 뭐 부채 하나 들고 앞에 바구니 하나 놓고 재밌는 뭐 춘향전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이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고 약간 코미디언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글쎄요, 책도 쓰고 싶고요. 시간이 되면 애들 보는 책도 많이 쓰고 싶고, 그 사업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할 겁니다. 맨날 안 하는데요. 제가 부동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야씨 너무 많이 올라서 야씨 돈이 없어 못 사. 부동산도 중요한, 이렇게 말하면 혼날래나? 투자 자산이니까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예. 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휴 힘들었다.